겨울에는 그게 알몸으로 이렇게 다 견디고 봄이 되면은 약간 이게 잎사귀가 새순들이 나오려면서 약간 이글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, 봄에. 그리고 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은 노랗게 물들어가요. 그리고 그 색은 참 다양하죠. 노란 그 은행잎의 색도 굉장히 다양해요. 이게 윤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죠. 그리고 그 잎이 지고 다시 이제 알몸의 나무로 돌아가죠. 학교 안에 그런 캠퍼스 안에 그런 우라만 나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4년을 다녀도 그런 나무가 있었어? 그럴 수 있다고요. 왜?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,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. 하지만 그 문학을 하는 사람은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봄날의 어떤 은행나무에서 경이로움, 여름날의 그 어떤 푸르러질 때의 그 어떤 광채, 가을날의 그 어떤 쓸쓸함, 허무, 겨울날의 그 우람한 은행나무의 고독, 난 그런 거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느낌들의 풍요가 저는 인생의 어떤 풍요로 이어지는 것이 예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요. 제가 아까 이제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발표하면서부터는 독자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만 제 거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A4 용지에 백지에 만년필로 시를 씁니다. 근데 그게 묘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연필로 쓰기도 하고 만년필도 쓰기도 하는데 그 백지에 손이 닿을 때의 그 촉감, 그 종이의 질감. 이게 좀 나무죠, 종이가. 나무로 만든 거니까. 그 종이의 질감. 그 다음에 그 종이의 그 펜촉이 닿으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약간 사각거리는 그 소리. 연필이 좀 그렇죠. 그거. 그 다음에 잉크를 이제 잉크병에서 이렇게 저는 검은 잉크를 쓰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손에 막 잉크가 묻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그런 게 묻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요. 그리고 저는 굉장히 파지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햇살로 할까, 햇빛으로 할까, 햇볕으로 할까, 아니면 뭐 땡볕으로 할까, 뭐 뙤약볕으로 할까, 아니면 뭐 태양의 어떤 그물 이런 거로 표현할까, 이런 거 가지고 막 고민하다 보니까 금방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파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근데 그런 파지들이 거의 적설처럼 이렇게 쌓이는 것, 그런 것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책이 나오면 교정 오자 있나 없나 그러고 이렇게 잘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책이 나오면 저도 좀 소외돼요. 거기에 제 흔적이 거의 없어요. 그 육필이 아니잖아요.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터치가 있잖아요. 근데 문학은 자기 글씨도 아니고 활자화돼가지고 딱 드러나면 내가 없어요, 거기에. 어떤 때는 그런 소외감, 단절감 같은 거를 느끼기도 합니다. 근데 하여튼 그런 백지에 집중하는 어떤 시간,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게 한편의 시가 저는 목표일 수는 있죠.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작품보다는 글쓰기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데
탐험가가 등반을 해요. 그 히말라야 그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뭐 태극기 꽂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 몇 분 안 돼요. 그것만이 인생이라면 탐험가의 인생은 거의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. 그게 몇 분이나 됩니까? 하지만 탐험가의 그 삶이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밑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올라가다가 눈보라를 만나서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, 뭐 강풍을 만나서 내려오기도 하고, 눈사태를 만나기도 하고, 뭐 길을 잃을 수도 있죠.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.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 사람한테 삶이라고 하는 것은, 그 탐험가한테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싸움이거든요.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싸움이죠. 자기하고 싸우는 거를 즐기는 게 저는 탐험가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극을 견딜 수 있나. 탐험가들은 되게 극으로 가요. 산꼭대기로 가든지 아니면 남극으로 가든지 북극으로 갑니다.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극하고 싸우는 사람이 저는 탐험가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탐험가가 산을 올라갔다가 산봉우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거기 버릴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잖아요. 어떤 걸 버려야 됩니까? 거기에서.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는 사람은 늘 현재를 살아요. 지금을 삽니다. 지금 여기를 살 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산 거의 총체가 인생이에요. 저는 시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. 파지? 이게 이제 버리는 종이죠. 하지만 파지는 있다. 하지만 시에는 파지가 있어요. 하지만 내 인생에 파지? 난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. 내 인생에 파지가 뭐가 있어요? 뭘 잘못해도, 그러니까 지난날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절대 같은 건데 바꿀 수가 없어요. 그걸 받아들여야죠. 그리고 어떤 궤적을 만들어 나가겠죠. 어떤 그런 긍정, 선악이라든지 뭐 미추라든지 대소라든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를 긍정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아까 그 가없는 얘기했습니다만 그 허공신이라는 말이 있어요. 허공신이 뭐냐면 그러니까 허공인 몸이에요. 그러면 그 허공인 몸은 그 안에 이제 은하계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개 있다고 합시다. 그럼 그게 자기 몸이에요. 해, 달, 뭐 말머리 성운, 먼지, 뭐 그 안에 이제 뭐 지렁이, 뭐 돌멩이, 바람, 자기 아닌 게 없어요. 그게 허공신이에요. 근데 역설적이지만 그게 자기가 없는 거로 가능하거든요. 나 없음으로 자기가 없어야지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아니 없는, 그러니까 아니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. 그러면 그게 허공신이 돼요. 그러니까 이건 불교에서 주로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허공신이라는 게, 저는 예술가도 어떤 그 정도 마음의 스케일, 우리가 그렇게 갖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 마음의 크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, 그런 걸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선 얘기를 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제 짤막하게 할게요. 그러니까 예술가하고 그 구도자하고 굉장히 다른 길을 가요.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 자라고 하는 것을 그 강화시키고 이렇게 막 꽃 피우면서 그냥 제멋대로 갑니다. 구도자들은 자기를 죽이는 길을 가요.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거는 뭐냐면 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, 그렇게 해서 그 궁극의 실제, 그게 하나님이든
이름이 하나